코로나19가 해외에서 계속 확산되면서 선교사들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자택이 없는 선교사들이 많아 자가격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의 화랑유원지에서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정당이 5번째 국회 입성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원내 진입에 필요한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기독 NGO 월드 휴먼 브릿지와 CBS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운동 빅토리 백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해외에서 계속 확산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선교사들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자택이 없는 선교사들이 많아서 자가격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입국이 늘고 있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입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와 그 가족들은 모두 49명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 상당수가 자가격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선교지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집이 따로 있지 않아서 재외국민으로 살았던 그분들이 왔을 때에는 자기 생활 공간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자택이 없거나 주소지가 없는 선교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자가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은 하루에 10만 원씩 내야 해 2주간 140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각 총회와 선교기관들은 입국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식년이나 또는 방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도 숙소 구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선교사님에 한해서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즉 자가격리 14일이 끝난 뒤에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가 요새 분위기예요. 이런 가운데 국내 입국 선교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중국 우한 사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선교사와 가족은 확인된 인원만 389명이라면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개 선교단체들이 향후 1, 2주 안에 300명 이상이 입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선교사 자가격리 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세월호의 아픔과 고통을 간직한 채 맞는 6번째 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가 노란색 리본으로 가득 찼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꽃들과 미수습된 희생자들을 의미하는 5마리의 나비가 무대를 채웠고, 기억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전 사진과 자녀들에게 보내는 유가족들의 영상 편지가 나올 땐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억, 책임, 약속.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진상 규명에 책임을 다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6주기 기억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유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됐으며 일반인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중계됐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현장을 찾았으나 식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기억식에 동참했으며 온라인으로 추모의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사회 각계 인사들은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의 위험과 상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굳은 의지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6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시계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져 있다며 희생자들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고 내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모습 너무 보고 싶습니다. 품에 꼭 안고 살아난단 말 그 한마디 꼭 해주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향한 모욕 중단과 진상규명 방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은 여러 장벽에 부딪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해경이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급침의 원인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를 향해선 2차 가해 금지법을 만들어 막말과 가짜뉴스 등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발 진상규명 하나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진실을 온전히 밝힐 때까지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많은 시민들이 잊지 않고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옆에 계시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버티고 이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잊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겠다는 거, 그리고 작은 행동, 리본이나 배지 같은 거 달고 다니시는 거, 그런 게 우리 아이들이 잊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 큰 힘을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그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요. 그게 또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 기억식에 모인 이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유섭입니다. 기독교 정당이 5번째 국회 입성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원내 진입에 필요한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51만 3,159표를 득표해 득표율 1.83%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독자유당으로 나섰던 20대 총선에서는 62만 6,853표를 얻어 득표율 2.63%로 비례대표 당선권 3%에 근접했으나 이번에는 지난 총선 때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기독당의 역대 총선 도전 성적은 초라합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국기독당 이름으로 첫 도전에 나서 정당 득표율 1.08%를 기록한 이후 2008년 기독사랑실천당 2.59%, 2012년 기독자유민주당, 한국기독당이 각각 1.2%, 0.25%에 머물렀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기독자유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영입해 선전했지만 득표율 2.63%에 그쳐 원내 진출이 가능한 3%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0곳에 후보를 내고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비례대표에 전진 배치하면서 내심 5% 정당 득표율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광화문 집회에 수십만이 참여하는 등 어느 때보다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15일 투표 마감 후 실시된 각 방송의 출구조사 결과 2.1% 지지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를 앞세운 새 몰이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습니다. 마음고생은 별로 한 건 없고 네네. 우리가 이제 실력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그만큼 잘 몰라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정광훈 목사의 막말을 앞세워 새몰이에 나섰지만 막말 정치가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16일 당 홈페이지에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애국 시민들께서 지지해 주셨지만 원내 입성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갖 좌파 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다며 성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싸워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 NGO 월드 휴먼 브릿지와 CBS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운동 빅토리 백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실천 운동이 전개됩니다. 기독 NGO 월드 휴먼 브릿지와 CBS는 빅토리 백신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나눔 실천 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빅토리 백신 캠페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강한 빅토리 백신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입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는 코로나 사태 초기 성남시청과 시의회, 상공회의소, 성남 지역 교회 등과 함께 성남 지역 안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성남 지역 13개 교회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부활절 헌금을 기부하고 담임 목사들 월급 30%를 기부하는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기부한 지원금 전액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는 성남 지역에서 시작된 빅토리 백신 캠페인을 CBS와 함께 전국적인 나눔 캠페인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적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이나 도너가 왔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100% 다 연결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NGO들이 한번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CBS와 함께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빅토리 백신 캠페인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선한 마음을 확산시키는 운동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기부에 참여한 사람이 SNS를 통해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가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코로나19로 절망에 빠진 이웃을 돕는 손길이 빅토리 백신 캠페인을 통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교회와 부속 건물 등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 노회의 2인 1조로 구성된 3조 6명 이상의 방역 자원봉사대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자원봉사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연중 방역과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상시적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전국 68개 노회 가운데 방역 자원봉사대가 조직된 노회부터 전문 방역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포항노회와 포항남노회를 시작으로 전남노회와 광주노회, 광주동노회 등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장통합은 코로나19 극복한 후에도 독감이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방역 소독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친환경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영상예배로 대체한 광주의 부활절 연합예배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제주지방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영상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리종기 목사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자비의 하나님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하성 제주지방회가 제69차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지방회장 박진양 목사는 이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기회라며 예배에 대한 갈증이 깊어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지역 교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연회 소속 320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교회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원비 전달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4개 지방씩 나눠 총 5일에 걸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시고 또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옆에 형제 가족들이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힘을 얻어서 정말 남은 생에 귀하고 멋지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중부산노회가 심의를 통해 선발된 미자립교회 12곳에 총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은수 목사는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새벽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